안녕하세요. 조선청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올렸던 그 간이 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영상을 좀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추려서 영상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점 몇 개를 집어서 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엑셀 파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모든 경비율을 연매출에 상관없이 86%를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정부에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를 낸 지 1년 미만의 사업자에게 3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단순 경비율을 86%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3억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 단순 경비율 86%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의 경비율인 9.4%, 기준 경비율 9.4%밖에 안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간이 과세자로 내가 시작해서 좀 사업이 좀 번창해서 연매출이 3억이 넘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제가 뒤에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해놨거든요.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3억 이하일 때와 3억 초과일 때 많이 차이가 나죠. 520만 원에서 뭐 2천만 원밖에 안 올라갔는데 2,500만 원이 돼버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순 경비율 자체를 9.4%밖에 안 잡아주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간이 가세자인데 당해년도 사업을 시작한 연도에 운 좋게 매출이 많이 나와서 연매출이 3억이 넘을 것 같다고 하시면 세금 계산서를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그 정도가 되신다면 세무서에 찾아가셔서 회계사를 고용하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이고요. 사실 그 고용하는 비용이 한 달에 저희는 한 11만 원 주고 있거든요. 1년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그 100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간이 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이 3억이 넘어간다고 하시면은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정보는 다시 정리하자면은 신규 사업자일 경우 간이가세자일 때 연매출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즉 3억 이하인 선에서는 단순 경비율 86%가 적용이 되지만 만약에 간이가세자인데도 연매출 3억을 초과했다 할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준 경비율 9.4%가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왜 간이 과세자일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안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을 제가 좀 추려봤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 가세자일 경우에도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고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그게 좋습니다. 사실 사업자를 내셨다면은 매입이나 아니면 기타 경비 사용하는 거를 전부 다 사업자 카드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금 매출 규모가 커지고 세무사한테 저희 뭐 세금 관련된 걸 다 맡겼다고 했을 때 사실 사업자 통장이 아니면은 일일이 이게 경비인지 아닌지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일반 통장에서 내가 매입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가장 좀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시고 사업자 카드로 모든 경비 처리나 아니면 뭐 도매에서 매입하는 거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간이 과세자인데 거래처 뭐 동대문 거래처에서 자기는 법인이라서 간이라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있었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도매의 말을 따라서 손해를 보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법인이라고 해서 강제로 간이 가세자인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세금 계산서 발행해 이렇게 할 의무는 없고 그냥 본인이 필요할 경우만 발행하시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최근에 한 분께서 질문해 주신 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간이 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연매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적용된 게 언제부터인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도 제가 좀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알아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2020년도 기준으로 연매출 8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내년에는 계속 꾸준히 간이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세무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봤고 기타 유튜브나 네이버에도 찾아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연매출이 7,900만 원이다. 이러면은 내년 7월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심사를 받을 때 그대로 간이로 남아 있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8천만 원 이상이 연매출이 나왔다 이러면은 올해 7월에 이제 바뀌니까 그때 일반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전에 일반에서 간이는 1년 단위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 1년이 기준이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20년 2월에 사업자를 파서 판매 활동을 진행했어요. 근데 내가 한 매출이 많이 나와서 한 1억, 2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언제 일반으로 전환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7월에 전환이 됩니다. 요거는 내가 20년도에 언제 시작했든 상관없이 내가 2020년도에 연매출 8천이 넘었으면은 무조건 2021년 7월에 변환이 되게 됩니다. 2020년 12월에 시작해서 연매출이 조금 많이 나왔어도 2021년 7월에 넘어가는 거고, 2020년 1월에 시작해서 8천만 원이 넘어서도 2021년 7월에 일반 과세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1년 주기는 그 다음 연도 7월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연매출 기준 8천만 원이 일반 과세자로 변환되는 기준점인데, 이게 연매출 8천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2020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천만 원을 팔았다고 해서 간이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12개월로 나눠서 12개월 기준 추정 매출액이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만약에 8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 66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내가 12월 달에 한 7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은 21년도 7월에 일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2020년도 7, 8월을 시작해서 6개월 동안 매출이 한 7,5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으로 넘어가겠죠. 올해 7월에.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유의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과세자는 다음 연도 7월에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년도에 매출이 좀 많았어요. 20년도 간이로 시작해서 1억, 2억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내년 7월에 일반으로 넘어갈 게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21년도 1월 1일부터 세금 계산서를 모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부가세는 7월에 변환되기 전까지는 1월에서 6월까지는 간이로 치지만, 종합소득세는 1년 기준으로 자기가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21년도 7월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시면은 21년도 1월에 자기가 비록 간이일지라도 그때부터 세금 계산서를 모으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2022년도 내년이죠. 내년 종합소득세를 낼 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본인이 2020년도 실적이 좋아서 2021년도 올해 7월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될 것 같다고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세무서에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올해 1월 1일부터는 꼭 세금 자료를 모아서 내년도 2022년도 종합소득세를 낼 때 좀 절세 효과를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 같고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저희 담당해 주시는 세무사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또 영상을 제작하든지 아니면 댓글을 달든지 해서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